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알아보는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2,500선 좀 아쉽게 막판에 이탈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좀 변동성이 있는 혼조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상무님 시장 어떻게 살펴보셨을까요? 네, 이 코스피 시장이 지난주에 상승을 하면서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이 4일 동안 상승을 하고 금요일 날 좀 안타깝게 좀 무너지는 모습, 2,500선이 살짝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특히 11월 들어서 좀 크게 상승한 날들이 며칠 있었는데 그렇게 굉장히 좀 많이 하는 날들은 없었고요. 그렇다고 또 급락하는 날도 없었습니다. 시장을 좀 비교적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 지난주에는 펼쳐졌는데요. 이 월요일, 화, 수, 목 4일 동안 시장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좀 전에 제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약 한 45포인트 정도 4일 동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요일 날 11월 23일 종가가 2,514포인트였거든요. 2,514까지 올라갔었다가 11월 24일 날 마지막 거래일에 18포인트 하락하면서 아쉽게 2,500선을 살짝 내줬습니다. 2,496포인트로 시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거래소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였으나 눈치를 많이 본다라는 느낌은 사실 지울 수가 없었죠. 월요일과 화요일은 그래도 비교적 무난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투수감사절로 휴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2,500선을 화요일 날 11월 21일에 넘어갔습니다. 2,510포인트까지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500 넘어가니까 사실 살짝 부담스럽죠.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강보합권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고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에 하락하는 모습 2,500선에 대한 부담감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특히 수요일부터는 많이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기관 같은 경우는 월화는 매수했고 수목은 매도했는데 좀 혼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좀 맞서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한 4천억 정도 매수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과 외국인이 월화수목 4일 동안 상당히 많이 사실 금요일까지 좀 맞섰죠. 개인은 월화수목 4일 동안 팔았고요. 외국인은 월화수목 4일 동안 샀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에는 개인은 매수하고 외국인 매도하면서 포지션이 바뀌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계속 맞서는 그런 모습들이 5일 내내 펼쳐졌고요. 주간 평균 거래 대금이 약 한 7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7조 7천억으로 7조 원을 넘었었지만 월목금은 6조 5천억 원대로 거래 대금은 줄어들어 있는 상태. 전체적으로 시장이 적극적인 움직임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관찰되었다라는 게 거래 대금에서도 알 수 있는 그 사실이었고요. 이 코스피 외국인 이 상위 종목 투자자별 매매 종목을 먼저 살펴보면 좀 전에 제가 외국인이 4일 동안 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하는 종목 금액 자체가 크지를 않았습니다. 매수하는 종목 자체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큰 모습을 안 보여줬고요. 사실 삼성전자만 거의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외의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섹터가 좀 부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만 약 한 2,700억 정도 주간 단위로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이 일주일 내내 산 금액들을 순 매수 금액을 놓고 본다라면은 한 4,500억 정도, 5천억이 채 안 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외국인이 순매수한 금액의 절반이 좀 넘는 금액을 삼성전자를 샀고 그리고 그 다음이 코덱스 200이 1,128억입니다. 이 두 종목만 거의 샀고요. 그 외의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섹터를 좀 묻기가 좀 애매한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매수 금액이 굉장히 큰 상황보다는 매수 금액이 조금 애매해지는 매수 3위가 두산 로보틱스인데 598억 원으로 굉장히 작고요. 그 다음이 타이거 200이고 그 다음이 금양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좀 낮다라는 점. 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시장이 나쁜 것 같지도 않고 반도체도 좋은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지수가 또 많이 올라가진 않았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보다는 삼성전자는 거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도리어 마지막 거래에는 음봉이 조금 길게 내려오는 72,000원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는 삼성전자에 거의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도 쪽으로 가보면 특징이 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까지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외국인 제가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순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매도도 1위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인데 709억 매도를 했고요. 삼성 SDI가 매도 2위입니다. 649억인데 매도 금액이 다 작습니다. 매수에는 삼성전자라도 있었지. 이 매도에는 매도 금액이 굉장히 좀 작으면서 2차전지를 전체적으로 팔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파는 그런 모습까지는 좀 아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I가 매도 2위입니다. 매도 2위만큼 많이 팔았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하락해야 되는데 도리어 삼성 SDI는 월화수목 4일 상승하고 금요일만 하락했거든요. 그만큼 매도 금액이 좀 작으면서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체적으로 매수 매도를 적극적으로 임하기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임했다라는 게 종목별로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수급적으로는 삼성전자는 매수를 했습니다만 SK 하이닉스 쪽은 좀 혼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관은 외국인보다 금액이 더 작아집니다. 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이 매수 상위 종목이 있는데요. 근데 그 외의 종목들을 살펴보면 유동성에 좀 민감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카오라든지, 카카오가 매수 2위거든요. 하이브,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유동성에 좀 더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은행주도 뭐 매수를 했습니다. 뭐 KB 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와 같은 은행주 일부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전체적으로는 매수 2위가 카카오인데 제가 646억 원이거든요. 매수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매수 3위가 LG화학인데 574억입니다. 매수가 굉장히 좀 작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상승 ETF 중에서도 일부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매도를 했는데 크게 상승 ETF를 매도했다 그래서 하방으로 베팅했다라기보다는 매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해지 성격으로 좀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심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이 5거래일 중에서 월, 화, 목 3일은 상승했고요. 수, 금 이틀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8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5일선 위에서 5일선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봉이 마지막 거래일에 나왔는데 코스피는 음봉이 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음봉도 짧은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거래대금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적습니다. 이 코스피에서도 평균 거래대금 7조 원 미만이었는데 코스닥은 7조 원은 좀 넘었습니다만 월요일은 6조 5천억, 그 외에는 7조 원에서 7조 5천억 사이 정도로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이 거래대금이 한 발짝 떨어졌다라는 모습 관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개인이 전체적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 코스피에서 개인의 매도가 좀 더 가까웠는데 코스닥에서는 이 개인이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이 매도하는 모습. 외국인은 시장 한 발짝 떨어졌고요. 개인과 기관이 맞서는 모습이 코스닥에서는 좀 펼쳐졌습니다. 코스닥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매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긍정적인 매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펩트론도 그렇고요. 일부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쪽으로도 일부 이 종목들은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도 매수 금액이 좀 작습니다. 코스닥에서 매수 1위가 포스코 DX거든요. 446억 원입니다. 매수 금액이 좀 작은 반면에 전체적으로 그럼 어떤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샀느냐.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도 좀 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액은 좀 작다라는 점. 2차전지 쪽은 매도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 기관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특징이 좀 더 없습니다. 매도가 좀 더 많았다라고는 했지만 매도 금액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우선은 이 에코아이라든지 한선 엔지니어링, 뭐 그린 리서치, 이 스톰테크 사실 지난주에 상장한 종목들이거든요. 이 네 종목만 매도를 했고 네 종목 빼고 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300억도 채 안 되게 291억 5천만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기관의 매도와 개인의 매수가 맞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의 매도가 근데 대부분 이 상장 초기 종목들 네 종목에 상당히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매수는 굉장히 더 제한적입니다. 매수 1위가
이 에코프로 BM과 JYP 엔터 200억대의 매수였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기관은 매도 쪽에 상장 초기 종목을 매도하면서 좀 마감을 했고요. 미국 증시 넘어가 보면 국내 증시는 크게 변동은 좀 없었고 4일 상승하고 하루 쉬었는데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더 많이 쉬었죠. 사실은 국내 증시는 지수가 쉬었는데 미국 증시는 개장을 하지 않고 쉬는 거래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 눈치 더 많이 받고 추수감사절 이후에 개장을 했어도 미국 증시는 좀 살짝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 증시도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긍정적인 스탠스는 유지가 됐습니다만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변동성 상당히 많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지난 한 주에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던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소급 흐름까지 국내 증시, 미증시 함께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에 있는 일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주에는 주 후반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까지는 제가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하는 종목 미국에서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시가총액이 좀 작고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종목들은 좀 제외하고요. 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는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 10월 공업 기업 이익과 미국 10월 신규 주택 판매, 10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끝났죠. 그러면 사이버 먼데이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서 사이버 먼데이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8일 화요일에는 한국의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 이 독일의 11월 GfK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는데 미국이 좀 더 중요하죠. 이 1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와 11월 리치먼드 여는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있는데 화요일 미국 이 경제 지표도 중요합니다만 수요일부터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와 11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11월 경기 기대 지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 나오죠. 이제 독일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잠정치, 미국 3분기 GDP 잠정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3분기 PCE 물가 지수 잠정치와 연준의 베이지북이 나오는데 미국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독일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물가가 진정이 됐다라는 게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끝났고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인데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 독일과 미국의 이 지표들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30일 목요일에는 한국 10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리 동결하겠지만 그래도 금융통화위원회 이런 이 코멘트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중요합니다. 목요일 날에는 중국 11월 MBS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유로존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물가에 관련된 이 지표들 수요일에는 독일 소비자 물가지수였고 목요일에는 유로존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미국의 10월 PCE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하죠.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을 출시합니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금요일에는 일본 10월 실업률, 한국 11월 수출입 동향, 중국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 한국과 유로존, 독일, 영국, 미국의 11월 마켓 제조업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지표들보다 마지막 미국 11월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지금 경기가 좋아지진 못하죠. 물가는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물가가 좀 떨어졌는데 경기도 같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ISM 제조업 PMI 이전이 46.7이었고 예상이 47.7인데 만약에 예상을 좀 많이 하회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주가가 또 한번 출렁일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각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함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내 증시와 미증시 이번 주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국내 증시 사실은 미국에서 중요한 그리고 유럽에서도 중요한 지표들의 발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출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이런 스탠스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2,5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살짝 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기술적 저항선 2,500 한 30포인트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이 기술적 저항선을 뚫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얇게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지난주에 삼성전자 외국인 많이 샀는데 이런 반도체와 자동차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으로 매수가 유입이 될 가능성은 높으나 굉장히 좀 많이 오르기에도 좀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점.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도 좀 떨어졌고 항공주라든지 건설주 이런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종목 외의 섹터들 중에서 실적이 좀 좋아질 만한 섹터들로 매수가 유입이 될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PCE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물가에 관련돼서 물가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저항은 존재하겠지만 우호적 분위기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전략까지 잘 참고해서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에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에 대한 예상 밴드를 2,450에서 2,570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일단 속도 조절에 살짝 들어간 증시 속에서 개별 종목별로도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